지금 8시 55분 32초 구간 지나갑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증시가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도 약보합권 눈치를 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 하락하면서 2586.17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는 모습인데요. 2600선에서 약간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장까지 이거를 연속된 조정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가나 이 부근 움직임이 중요한 게요. 2590선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대체적으로는 좀 유지가 됐던 60일 이평선인데요.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릴 것 같은데요. 0.44% 현재는 마이너스로 집계됩니다. 908.17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4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후반에 수목금 반등 양상을 띄었었는데요. 오늘장은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 딱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908포인트의 5일선 있고요. 위쪽으로는 915포인트의 20일 이동평균선 그 사이에서의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장에서는 상승 하락이 거의 엇비슷하네요. 상승 1100개, 하락이 100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직 좀 보합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종목도 꽤 있습니다. 한 700개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 금요일에 이 여운이 남아있는 양상입니다.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과 관련된 기대감 상당하고요. 또 명동 일대에서는 중국어 가능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혈안이다. 뭐 이런 보도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보시면은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헝성그룹이 상한가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약간은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밖에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 후반에 강했었는데 한국 화장품이 10%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연속해서 한국 화장품은 상한가를 나타냈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도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카지노 관광 쪽으로 묶이는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탄력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요일에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에 약간 조정받았지만 오늘 재차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으로는 토니모리도 5%대, 리더스 코스메틱도 5%가량의 상승, LG 생활건강 4%, 한국콜마 오늘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던데요.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살펴봤었죠. 이 종목이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오늘장 3% 정도 플러스권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중국 소비 쪽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켠으로는 제약바이오 몇몇이 현재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현대바이오가 한 13% 정도의 강한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거래일이었는데요. 이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범용 항바이러스제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을 현대바이오 쪽에서 내놨습니다. 어제네요. 13일이 어제 일요일이었으니까 현대바이오 개별 뉴스 있는 종목이고요. 안트로젠도 한 10% 정도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네이처셀도 한 6% 정도 플러스권 잡히고요. 유틸렉스 6% 정도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오늘은 또 보험 섹터 내에서 실적 발표가 좀 많고요. 그리고 몇몇 소비주들, 소비재 쪽에서도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이 라면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습니다. 농심도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나왔고 공장을 또 짓는다죠. 이 수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 가운데서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1%나 증가를 했습니다. 삼양식품 오늘장이 17% 가까운 갭상승 출발을 대기하면서 이제 주가는 어느덧 16만 원 선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다시 쓸 것 같네요.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농심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 금요일에 11% 올랐고요. 오늘장에서는 0.5% 정도 추가 상승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전조체 이슈 끝날 때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이렇게 또 개장이 됐는데요. 오늘도 다시금 또 더위가 기승이랍니다. 최고 기온이 한 35도 안팎으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소나기 소식도 있으니까 날씨는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고 증시 같은 경우는 개별 뉴스 많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끼인 주간이어서 경제 지표는 소강부면인 상황 가운데 개별 뉴스들에 따라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증권가 오늘 아침에 나온 레포트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시장 유럽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쳤고요.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지수인 CPI가 괜찮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개선이 되나 싶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다시 한번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하락한 채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0.25%가량 밀려나면서 2,58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0.57%가량 밀려나면서 907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별로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8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도 43억 원 매수하면서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물량 또한 많지는 않습니다. 5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203억 원가량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3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225억 원으로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데요. 우선 하락하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종이 목재 섹터가 오늘도 2%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2.27%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보험 섹터도 0.81%로 1% 가까이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운수 장비 섹터 0.74%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철강 금속 섹터도 0.41%가량 밀려나면서 0.32%까지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의료 정밀 섹터와 기계 섹터까지도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또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0.34%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시면 음식료품 섹터가 2%대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서 전해드렸던 농심 그리고 삼양식품 등 이렇게 음식료품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업종 지수까지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섹터가 2.07%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섬유 의복 섹터도 오늘은 1.98%로 2%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적 격으로 여겨지고 있는 FNF가 중국 모멘텀을 받고 오늘까지도 2.92%가량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세실업도 4%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업종 지수 자체가 함께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유통업 섹터, 통신업 섹터도 함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전자 0.15%로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도 하락세를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0.5%가량 밀려나면서 11만 4,700원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셀업체들 오늘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 SDI가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배터리 셀 3사에서 삼성 SDI가 2.05% 밀려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LG화학이 1.45%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0.37%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35% 밀려난 57만 5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이 1.59% 하락한 43만 3,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금요일 시장에서는 괜찮았는데요. 오늘은 차익 매물이 뱉어지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79% 밀려나고 있고요. 기아의 경우에도 0.87% 하락한 79,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은 0.43%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으로 빠지면서 23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인터넷 플랫폼주들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네이버가 0.9%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는 0.58%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파란불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세 흐름이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08% 밀려난 32만 원 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3% 넘게 밀려납니다. 3.08% 하락한 110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밖에 LNF 같은 2차전지 소재 종목 오늘 또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LNF가 0.9%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포스코 DX가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포스코 DX 1.19% 오른 29,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 오늘은 파란불을 켜내면서 낙폭이 키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7%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7.38% 하락 중에 있고요. 그 밖에 알테오제는 0.11%로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HLB는 0.97%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엔터주들 오늘은 약세 흐름 나타내면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7.56% 밀려나고 있고요. SM의 경우에도 2.78%로 하락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쉽지 않은 하루입니다. 게다가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장의 대응이 더 중요하겠죠. 지금 양쪽 지수는 저점을 빠르게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는 종목군들 키워드로 그룹핑이 되는데요. 중국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면세점, 카지노 이쪽 여전히 좋은 모습 가장 좀 광범위하게 양호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실적 좋았던 종목군들 바로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라면이라 라든지 의류라든지 이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호재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고 있다는 점 뚜렷하게 특징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락하는 종목군들은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 한화, 지주산화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다, 이런 평가 받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좀 사이즈 작은 종목군 가운데서 급락이 나오면은 아마 공시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감사의견, 비적정이라든지 혹은 현재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한 기업들은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거나 이런 뉴스들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정상거래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군 가운데서나 아스타하고 레몬이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이슈 발생하면서 현재 급락하고 있고요. LIS나 노블 MNS, MNB나 한국테크놀로지 이쪽으로는 이미 거래 정제가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오늘장 특징 좀 보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은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호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 같은 이 음식료품 종목들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심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2.83%에서 3%까지 상승률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도 하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 19%를 넘어서서 이제는 20%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과 농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잘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심 그리고 삼양식품 모두 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수출 모멘텀이 강화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가장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 밖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 보시면 한화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관련해서 우려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7%대 밀려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이슈 체킹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적에 따라서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에 최근 발표되는 종목군들은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컨센서스가 없거나 참고를 못해서 액션, 선반영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이렇게 또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오르는 쪽으로는 말씀해 주신 라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하락 종목군들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 종목군, 특히 뭐 라면부터 볼까요? 네, 라면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났어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나왔으니까 웬만한 성장주보다도 더 잘 나왔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수출이 동남아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이 워낙 잘 팔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수출이 이제 그냥 최근에 바로 늘어난 건 아니고 예전서부터 좀 꾸준히 좀 늘어나왔는데 좀 최근에 좀 부각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심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은 삼양식품보다는 좀 못 미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 상승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타당하다 그렇게는 보고는 있는데 오늘 25%, 24% 이렇게 상승하는데 지금 여기서 따라붙는 거는 가진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 관심 한번 가져보자. 음식료 업종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실적이 받쳐주는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라면주들 전체적으로 다 그런 시각이신가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주머니 사정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값싼 걸로 좀 한 끼를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상당히 많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가 전체적으로 확연하게 좀 내려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라면 주식들 같은 경우에 계속 쇠를 입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참고로 삼양식품하고 삼양사나 삼양홀딩스 이쪽하고는 별개의 기업인데 일단 삼양자가 붙으면 다 좋기는 하네요.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종목군 가운데서도 이런 어닝 쇼크라든지 실적이 좋았는데도 좀 밀리는 종목이 JYP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 좋다. 그리고 또 앞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좀 나오고 MSCI 편입도 되고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8% 꽤 많이 밀리네요. 지주 회사인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크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주 회사들 그렇게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일단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주식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네. 그냥 실적 안 좋은 거 지금 영향 받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소비 보겠습니다. 탄탄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나 화장품 쪽이 달력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현재 투자 주의 종목인데도 18%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리아나 15%, 코리아나가 부지런히 올라가네요. 오늘 52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7%, 토니모리 이치한불 이쪽으로 코스맥스, 한국콜마 다 좋습니다. 고점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VT가 10%,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도 현재 52주 신고가고 렌터카도 묶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SK 렌터카도 상당히 좀 더디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52주 신고가고 코스맥스, 호텔신라, 한국 화장품, VT 이쪽이 다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리아나도 그렇고요. 이제 물이 좀 들어오나요? 계속해서 가나요? 일단 단기 모멘텀을 확실히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갖고 일단은 먼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화장품점, 면세점, 카지노 다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실적은 개선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기대감이 크면은 주가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모멘텀이 조금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의견도 홀딩을 주시는 그렇죠. 거죠? 가지신 분들은 계속 홀딩이죠. 예. 네.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가 아직 결론이 확실하게 안 나서 그런지 계속 꿈틀꿈틀됩니다.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영역이기도 하죠. 파워로직스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추가적으로 24% 오름세고요. 덕성이 지난 금요일에는 밀렸다가 다시금 또 기지개를 펴면서 현재 20%가량의 오름세, 모비스도 20% 오르고 있고요. 덕성, 우선주, 서남, 서원 이쪽 모두 다 급등이나 혹은 변동성이 확대가 돼가지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쪽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 그 틈새에서 변동성은 계속해서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한 매매는 어떻게 보세요?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이게 뭐지 일단은 학계에서도 검증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된 상태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오르는 거는 수급에 의해서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고요. 제가 많이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적당히 이익 실현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 해보시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추세에 따라서 대응해보자. 네. 이런 테마주의 논리로 적용한다면은 조금 일부 종목은 조금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소비재가 너무 좋습니다. 화장품도 그렇고 그렇다고 다 중국 소비잖아요. 할 수는 없는 게 또 이 농심을 비롯한 라면주들 쪽, 이 음식료 쪽에서도 오르고 의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의류 쪽에서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한세실업이 현재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LX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현재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한 5% 정도의 상승권이고 영원무역 FNF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향인 종목들도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1330원 넘었네요. 원달러 환율도 계속 고공행진을 펴고 있어서 환율 영향, 중국 영향, 판매 수치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류주들 좋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OEM 쪽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환율도 지금 추세가 완전히 상승이고 제가 환율 시장은 계속적으로 주목해봐야 된다고 지금 지수하고 좀 반대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그리고 미국 재고가 조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재고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미국 바이어 쪽에서의 움직임도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고 대신에 FNF는 그쪽이 아니라 이제 중국향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허용 그런 쪽에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의류 쪽도 투자 의견으로는 일단 한세실업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네. 모멘텀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환율이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는데 환율 추이에 맞춰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중국의 이 단체 관광객 허용과 관련해서 기대가 된다라고 앞서서 체크 포인트로 알려주셨는데요. 이쪽도 좋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3.5% 정도의 오름세고요. 클래시스 보겠습니다. 이쪽도 3%. 루트로닉은 지금 한행 컴퍼니에서 지분 더 산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공시가 나온 상황인데 루트로닉도 한 1% 정도의 오름세고요. 비올 보겠습니다. 비올 4% 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탄탄하게 오름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네요. 네, 오늘도 좋은데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은 고점 부분에서 음봉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클래시스나 비올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이제 고점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나온 게 아닌가. 물론 거기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항상 고점 부분에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파마리서치는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은 역시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좀 지분을 팔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는 이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15만 원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 가장 탄탄하게 오르는 게 원택인 것 같아요. 오늘도 50일주 신고가 나오는데요. 이 종목은 꺾이지를 않네요. 조금 더 각오는 있는데 네.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주의하자. 같이 동조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빠지면 같이 좀 빠질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지금 다른 주식들보다는 조금 강한데 일단 수급이 좀 받쳐줘서 그런 거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관련주 보겠습니다. 지금 한화 쪽에서도 계열사를 이제
나눠가지고 한화 로보틱스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봇 쪽에서는 뉴스 끊이지 않고요. 티라유텍이 지금 가장 강해가지고 26% 정도 급등인데 이 종목은 무중 권리락입니다. 그래서 일부 착시 효과 있다라는 점 함께 좀 말씀드리고요. 유로메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이 지난주에는 크게 좀 이슈몰이를 했었는데 오늘 장은 다소 6% 하락하면서 로봇주들 내에서도 좀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는 또 2% 정도의 오름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살짝 시장 대비론 강한데 강보합권 정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뉴스는 계속 많던데요. 네. 오늘도 이번 주도 계속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뭐 조금 수급이 조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 후반 정도에는 한번 다시 오지 않겠느냐. 주 초반에 좀 쉬었다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로봇 AI 뭐 같은 맥락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뉴스 나오고 있고 뭐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있고 그다음에 법안 관련해서 뭐 또 재정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로봇 관련주 쉽게 안 죽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엔터 콘텐츠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체로 실적은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데도 선반영이 돼서 그런 걸까요? 일단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주 이동평균선들을 이탈해 나가고 있습니다. 5일선 21선 내줬고요. 아래쪽에 60일선과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데 워낙에 올해 내내 좀 믿고 보는 주식 성격이 강했었죠. 탄탄하게 올랐었는데 갑작스럽게 좀 변한 모습이 당황스럽긴 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큐브엔터도 6% 하락이고요. SM도 5%, FNC 엔터 4%, YG도 안 좋고 오늘 엔터주 안 좋은 이유가 뭔가요? 글쎄 뭐 JYP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 발표했는데 뭐 주가 지금 일단 추세를 깨고 내려가고 있고 하이브도 지금 추세가 이탈된 지는 좀 됐죠. 네. 그리고 SM도 뭐 올라가는 듯 하더니 최근에 좀 투신권에서 한 3일 정도 팔고 있어가지고 수급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빠지면 다시 저가 매수는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추세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관망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쪽 보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동안 안 올랐던 뭐 분리막, 동박 이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난 금요일에도 한 6%, 7% 올랐는데 오늘도 2% 정도의 상승권이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2% 정도의 오름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0.7%, 대주전자재료는 또 0.5% 정도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에코프로 BM이나 이쪽은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형사들 쪽으로 보시면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슬슬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쪽 지수는 파란불인데 포스코 그룹주들 가운데서는 현재 인터내셔널이 3%, DX 2%, 포스코 홀딩스도 상승으로 돌려놓은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퓨처엠도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양봉이거든요. 포스코 그룹주들 대체로는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힘을 내려는 움직임인데요. 2차 전지는 요즘 들어서 계속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동박 쪽이 그동안에 좀 못 올랐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동박 쪽이 뭐 실적도 괜찮고 IRA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근데 그게 크게 저는 뭐 메리트는 일단 못 느끼고 있어요. 뭐 특히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배제하자.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동박에 하려고 그러면 SKC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차라리 이쪽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분리막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동안에, 2차 전지 양극재나 뭐 이런 음극재 쪽에 상승보다는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뉴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뭐 어떤 홍보하는 식의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기관이 물린 게 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그렇게 2차 전지 양극재 이런 쪽보다는 좀 차라리 좀 덜 빠지지 않겠냐, 좀 안정감은 좀 있지 않겠냐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독자적으로 뭐 가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뭐 역시 뭐 단기 매매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그냥 그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몇몇 종목군들만 크게 오르는데요. 지노믹 트리가 지난주 후반에도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장 3만 원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현재 1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트로젠 이 종목도 출발은 좋았는데 다소 좀 윗골이 달리는 음봉이어가지고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다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지금 또 크게 밀려 내려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강스텐바이오텍은 300억 원 넘게 주주배정 유증을 실시를 해가지고 또 거의 하한가 부근의 시세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또 투자 심리에 취약한 섹터이니만큼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이제 좀 슬슬 움직이려 하는데 약하니까 많이들 걱정이 되실 겁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들 왜 이러나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에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합병 절차 본격 돌입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조회 공시 답변 오늘 제공시 기한입니다. 과연 회사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 9%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도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셀트리온 3인방이 저점을 빠르게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또 많이들 관심이 있으셔가지고요. 많이 빠지네요. 그럼 오늘 아직 조회 공시 답변 요구 안 했잖아요. 그죠? 답변이 안 아직 안 했는데 나왔어요. 오늘 나와야 되죠. 저는 네. 일단 셀트리온이 많이 빠져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심리에 좀 지금 현재 안 좋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압축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가 제일 선두에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신약 관련해서 뭐 개별적으로 이슈 있는 것들은 좀 움직이고 있고 지노믹 트리는 대장암 진단 키트 만드는 업체인데 네. 실적은 안 좋은데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들이 최근에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